이제 한옥마을이 잘 펼쳐져 있는 전주로 갑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전주로 갈 때만 해도 이렇게 한옥마을이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관광상품이 막 개발되지 않았어요. 2012년도 정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해진 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전주를 갔을 때쯤은 제가 한 2005년도, 6년도 이때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도 많이 없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한때 안 갔던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오.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아요. 막 사람이 치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로도 전주를 많이 갔었고 또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 그때가 계룡에 있어가지고 동생을 만날 때 항상 전주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밥 사주고 올려보내고 막 할 때도 사람이 항상 그득그득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벌써 작년에 3배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고. 성공했네. 그렇죠. 전주는 계속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그쵸? 여기에 풍패지관이라고 하는 이 갱리단길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전라가명이 있고요. 밑에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이 흐르고 있고 이쪽이 다 한옥마을이고요. 근데 이쪽에 전동성당도 있고 네, 대부분은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유명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 덕진공원이나 이쪽에 호수나 이런 곳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는 관광에 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관광지도만 다운받아도 충분히 코스 짜기 너무 쉽고요. 그다음에 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그 정도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는 먹는 거에 굉장히 힘을 줬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네, 제가 전주에 사는 사람, 제가 전주 가서 맛있었던 거 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네, 제가 좀 오늘은 추려봤습니다. 네. 저 앞서서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히 이 한옥마을 쪽은 전주 한옥마을 너무 지겹고 사실 볼 것도 없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전주를 갔다면 그래도 한나절 정도는 한옥마을을 저는 구경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침 일찍 구경하는 편이에요. 사람 많이 없을 때. 네, 이쪽에 숙소를 잡아놓고 네네. 아침에 좀 산책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한옥마을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주성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주의 상징인 풍남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폐서문이라는 문이 있었고 이렇게 전주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전주성 같은 경우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의 계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분류를 했다고 해요.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상인, 천인 이런 사람들.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양반 위주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딱 직전이죠. 일제강점기 직전에 일본인들이 많이 여기로 이제 와요. 왜냐면은 전라도 최대 도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전라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도 많이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쪽에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일본인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처음에. 일제강점기 직전에 한 일사늑약이 시작되고 나서쯤부터 막 유입이 되는데, 네. 그러다가 일본이 결국에는 이제 군산하고 이제 전주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전주랑 이제 양곡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실어 나르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여기 서쪽 문을 폭파시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개방이 되면서 이 안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한옥마을 쪽 경기전 쪽을 가면 그러니까 일본풍의 가옥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거에 좀 반발심이 생겨서 조선인들이 1930년대에 이쪽에 이제 한옥마을을 좀 짓기 시작해요. 네, 요 경계 이게 나중에 이 경계가 다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계점부터 해가지고 막 한옥들을 짓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한옥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안 돼 있었다고 해요. 저기 못 사는 사람들 사는 곳 이렇게 이미지가 현대에서도 박혀
있었다가 그리고 개발도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 집주인들이 여기에다가 집을 놓고 다른 데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2010년대 넘어가면서 지자체에서 이쪽을 좀 관광 상품화 해보자 개발을 해보고 보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한옥마을이 좀 만들어졌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보시면 제가 위아래로 조금 잘랐어요. 이게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입니다. 네, 한옥은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쪽부터 좀 보려고 해요. 일단 빨간색으로 제가 왼쪽에 하트를 해놓은 곳이 전라가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청 뭐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라도를 다 관리하는 가명이라는 것 치고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바로는 전라도를 통치할 때 통치 방식이 여기에서만 머무르면서 관찰사가 통치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통치하는 방식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뭐 200일 정도를 통치했다라고 하면 180일을 나가서 통치하고 20일 정도만 여기 있었던. 오기 싫어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보통 이제 중앙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부분은 그 위에 있는 객사입니다. 네, 객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고요. 여기 이름이 이제 풍패지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원래 풍패지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고향이 원래 풍패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고향, 발원지의 상징을 풍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 이씨의 시작점이 되는 곳, 왕조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라고 해서 이 객사 이름을 풍패지관이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전주 이씨는 여기 살다가 고려시대 때 고조 할아버지 때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온 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별감이랑 기생을 두고 삼각관계로 싸움이 나면서 도망갑니다. 저런. 네, 삼척으로.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삼척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연사인가? 이안사인가? 그래요. 네, 이안사. 네. 그 삼척에 또 그 별감이 또 온 거예요. 발령을 받아서. 어쩌고 그래? 그래서 함흥으로 옮겨간 거예요. 아. 네. 아우, 따라왔나? 운명인가? 운명인 것 같아. 운명이죠. 안 그랬으면 그렇게 함흥지방에 살지 않았으면 왕조가 될 수가 없었을 테니까. 맞아요. 원나라에 이렇게 되고 네. 이런 관계가 없었겠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고려 말 쪽에 이제 워낙 외세 침략이 많았을 때 그 북방 지역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성계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그 삼각관계 어떤 저지레를 했길래 도망을 갈 정도로 치정 사건이 굉장히 심각했었나 보네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참 예, 못 말리죠.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따르는 식솔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가족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간 거죠.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정도면 뭐가 카리스마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보네요. 오, 신기하다. 집안이 그게 네. 있나 봐요. 아, 집안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부터 먼저 한번 볼까 해요. 여기 위쪽은 그래서 풍패지관, 전라가명, 여기 경기전까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전은 뭐예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도 여기에 있는 어진은 정말 태조가 살아 있었을 때 만들었던 어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남아있는 어진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6.25 때 다 불탔어요. 근데 정말 온전히 남아있는 건 전 이거 하나라고 봐요. 정말 제대로. 네, 제대로. 그러니까 좀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영조와 이제 태조 정도인데, 네, 영조의 어진 같은 경우는 약간의 훼손이 좀 있지만, 그래도 태조의 어진은 많이 훼손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워낙에 오랜 시간을 지켜왔던 어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밑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동 성당이라든지. 건물이 아름답나요? 네.
오. 그리고 오목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목대를 사실은 전주 한옥마을을 가면 이쪽에 오목대를 가장 먼저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이 전주 한옥마을이나 전주를 싹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태조 이성계가 그 1350년대인가요? 조선을 세우기 전에 고려의 장수였을 때 그 외적을 무찌르고 나서 좀 토벌하고 나서 올라오면서 이 오목대를 들렸다고 해요. 여기가 내 고향, 우리 조상의 고향. 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때는 고려 시대지만 네 고향에 오니까 좀 쫓겨나듯이 갔다가 내가 나라도 잘 돼가지고 여기 오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다 잡고 네 나라를 일으켰어. 그쵸. 그래서 뭐 그런 유래가 있긴 한데 시기적으로는 기록들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본대요.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들렸던 곳이기도 하고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이니까 여기를 가장 먼저 가시는 걸 좀 추천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향교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향교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교의 구조나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좋고 여기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찍어서 잘 보존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아 보여 좋네요. 네, 다 여기 고만고만해요. 딱 그러니까요. 여기가 딱 요 지역 제가 지금 지도를 자른 거라서 네. 여기에 다 고만고만하게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건립한 객사 전주 풍패지관입니다. 이 풍패지관이라는 편액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 명나라 사람이 지금 썼다라는 얘기가 가장 유력하기는 해요. 네. 일단은 이제 손님들을 맞이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름에 역사적인 유래가 있기 때문에 또 전주로 올 때 딱 북쪽에서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딱 볼 수 있는, 한옥마을을 올 때는 딱 먼저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가시면은 이제 전라 가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곳이 뭔가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전라도의 상징이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라도라는 말 자체가 전주랑 나주를 합해서 전라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광주가 끼어들었는지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광주가 제일 큰 도시인데. 맞아요.